내일부터 사흘간 아시아 창업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만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부산을 창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행사가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지 또 부산이 창업도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시아 창업 엑스포 내일부터 이제 열립니다. 처음 열리는 1회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로 봐야 되는지요? 일단 뭐 저희들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일 행사에는 한 1만 명 정도 참석을 할 거라 보는데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한 466개사가 참여를 하고 또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906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여 명 의 참여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의미는 아무래도 이때까지 부산이 창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맞는 창업 기능보다는 중앙정부가 창업과 관련된 행사를 부산에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진 행사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부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주최를 해도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든지 부산의 경제와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한 5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각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창업 지원을 위한 엑스포라든지 행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종합적이고 또 부산시가 주도하는 창업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업 관련 행사들은 매우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한데 모은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부산형 창업 생태계에 맞는 포커스를 둔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은 아시아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창업 엑스포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글로벌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창업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지금 아시아만 놓고 보면 창업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 또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곳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이 두 군데가 좀 한 개 도시가 개최하는 곳이고요. 도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테크인 아시아라는 이 3대 창업 엑스포가 있습니다만 부산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창업 도시 중에서 서울시가 25위의 창업 도시의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207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턱도 없이 아주 창업과 관련돼서 순위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아 3대 창업 엑스포에 버금가는 창업 도시가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부산에서 이런 플라이 아시아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 거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하는 창업 엑스포의 경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하는 것은 플라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21개국이 참여하고 특히 9개의 창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 정책을 주도하는 도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기업들만 초대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투자자들 아까 말씀하신 400여 개 투자자들인데 그게 단순하게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해외의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까지 초대를 해서 투자자 중심의 창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창업의 핵심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쏟아주느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도 함께 참여한다는 부분. 저 서울하고 순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부산 또 마이스 산업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릴수록 더 이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뭐 단순히 파일럿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의 경우는 창업을 스타트하는 초기의 창업은 많았습니다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조금 성장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찾아서 서울로 다 가버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 투자자가 아까 466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투자자 리더스 포럼이라는 걸 별도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올해에 참여한 466개의 투자자들이 그 포럼을 유지를 하게 되고 내년에 2회 개최하고 내후년에 3회가 되면은 그 투자자들이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산은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중심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로서 맥맥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전략이고 예. 두 번째로는 아까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업과 관련된. 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보면 플라이 아시아 어워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기술 경진대회가 열리는데 17개 국가의 178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개 회사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그 경진대회를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6개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고 예.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원을 해줄 테고요. 그래서 결승전에 진출한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포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개 업체, 알겠습니다. 그다음 50개. 그러니까 지금 뭐 대회가 됐건 단순히 이번 엑스포가 됐건 그걸 떠나서 리더스 포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네. 약속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네요. 예. 결국은 뭐 네트워킹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인 것이 뭐 삼중고 말할 것도 없고요. 창업하는 사람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창업에 힘줘서 얘기해야 될 만한 그 당위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산이 그렇다면 창업 생태계 조성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은 부산의 생존을 위해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그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갔습니다. 네. 뭐 신발, 섬유, 목재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중화학공업 시대로 들어가면서 부산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지를 못한 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자영업 중심으로 흘러버렸던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 안에서 창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조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 예. 유니콘을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도시의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강소기업을 말씀하신 거죠. 뭐 맞습니다. 독일이나 뭐 대만처럼.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창업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수도권 서울에 비하면 한계가 많습니다만 네. 일단 제가 4가지 요소 중에서 사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창업 생태계. 부산에는 23개의 대학이 있고 매년 4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마지막으로 지금 창업청을 새로 신설하는데 공공기관이 불가피하게 통폐합이 됩니다. 네. 예, 이 창업청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은 그 어떤 그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창업청과 관련해서 인력 구조 조정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1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에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이라는 산학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R&D 과학기술 기반한 R&D 기관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창업 기능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쿠팡이나 뭐 다른 나라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가 다 기술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있는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다가 창업 기능을 넣으면서 더욱더 창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합쳐서 더 큰 그 대의 전제를 만들어서 한번 창업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시 이성건 경제부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